서해를 향해 달리다 우뚝 멈춰선 변산. 굽이굽이 숨겨놓은 숲길마다 오랜 시간의 기억이 흐르고 그 산 아래 바다에선 오늘도 어부가 세월을 낚고 있습니다. 갯내음처럼 진한 삶의 향기를 품은 고장 부안입니다. 달기봉을 딛고 서서 바라보는 바다엔 초여름의 물빛이 어려 있습니다. 부안을 향해 달려온 발길이 가장 먼저 멈춘 곳은 바로 이곳 채석강입니다. 부안하면 변산, 변산하면 채석강이 떠오를 정도로 채석강은 부안의 대표적인 명소인데요. 강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사실 채석강은 강이 아니라 절벽입니다. 마치 수만 권의 책을 쌓아 올린 듯 켜켜이 쌓인 층층의 단해가 이 땅에 흐른 오랜 시간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무려 1억 년의 풍상을 견디는 동안 바위는 나무처럼 제 몸에 나이테를 새겼습니다. 대자연의 신묘한 힘에 절로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그런데 이 바닷가 절벽은 왜 채석강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걸까요? 네, 이곳 채석강은 중국의 시성인 이태백이 강물에 비친 달이 너무 아름다워서 잡으려다가 빠져 죽었다는 곳과 흡사하여 채석강이라고 지명을 지었고요. 1.5km쯤 이어지는 채석강 절벽 아래로는 오랜 바닷물의 침식이 만든 각양각색의 해식 동굴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식 동굴들은 그 입구의 모양새가 저마다 다른 형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것이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앞발을 들고선 유니콘처럼 보이시나요? 그러고 보니 머리 위에 솟은 뿔까지 영락없습니다. 야, 이런 자연의 위대한 아름다움 앞에 서니까 인간이 정말 너무 보잘것없게 느껴지네요. 한갓 미물 같은 인간이 너무 잘난 척하고 산 것 같아서 아주 미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연의 경이로움을 한 몸에 담아 변산반도의 위용을 보여주고 있는 채석강엔 사시사철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남았어요? 네, 한 달 반. 한 달 반 남았어요. 한 달 반. 한 달 반 남아서 이제 아기 낳기 전에 이제 마지막 태교 여행 가면서. 태교 여행. 와보니까 여기 어때요? 좋은 것 같아요. 이쁜 것 같아요. 채석강에서 건너다 보이는 맞은편에는 또 다른 절경을 자랑하는 적벽강이 있습니다. 적벽강 역시도 중국의 적벽강 풍경과 흡사해서 얻게 된 이름입니다. 중국의 문장가 소동파는 적벽강에서 술과 달을 보타며 시를 지었다죠. 채석강과는 달리 암벽이 붉은색을 띠는 것이 특징인데요. 특히 이곳은 후춧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아 페퍼라이트라고 불리웁니다. 마그마가 덮치면서 녹아내린 유문암과 터진 유암이 섞여서 만들어진 것으로 세계적으로도 드문 현상이라고 합니다.
1억 년의 세월이 이렇게 여러 층을 만든다고 했지. 1억 년. 와. 시간은 그리고 자연은 어쩜 이리도 기막힌 솜씨를 가지고 있을까요? 중국의 채석강과 적벽강을 비록 가보지는 못했지만 변산의 황홀경은 그의 견주어도 분명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다에서 바라보는 격포 일대의 풍경은 더욱 멋스럽다고 해서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먼저 당당한 채석강의 아름다움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바다에서 본 적벽강 일대는 웅크리고 앉은 사자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적벽강 뒤편으로는 원형으로 깊숙이 파여 있는 바위굴, 여울굴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주민들에게 당굴이라 불리던 곳이죠. 아이고 시원하다. 그 여울굴 절벽 위에는 바다를 바라보며 작은 당집 하나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칠산 바다를 지켜주는 수호신 계양할미를 모신 수성당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계양할미는 풍랑이 거세 사고가 날 것 같으면 전날 밤 어부들의 꿈에 나타나 미리 알렸고 계양할미 꿈을 꾼 어부들은 고기잡이를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성당은 계양할미를 모시는 당집입니다. 이 계양할미는 이 8명의 딸이 있었는데 이 중에 7은 각 도에 시집을 보내고 막내딸만 데리고 이곳에서 살고 계시는데 이 계양할미는 이 칠산 앞바다를 관장하시는 바다의 해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계양할미는 풍랑이 아주 거세게 칠 때는 바닷물을 잠재우고 수심이 아주 깊은 곳은 이 치마에다가 돌을 기르다가 수심을 메꿔주시고 그래서 어부들이 안전하게 고기잡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성당은 부안의 해안 마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마을 공동 당집으로 지금도 매년 정월이면 마을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해신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곳에 당집이 있어 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발굴된 유물들로 보아 백제 시대에도 바다를 지나는 배들이 제를 지내고 안전한 항해를 기원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 할머니한테 기도하면서 무사히 고기 많이 잡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게 우리 서민의 마음이겠죠. 저 바다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담겼을까요? 삼면이 바다에 둘러싸여 있는 변산. 천지가 바다니 그에 기대어 살아온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모래밭에 물이 반쯤 들어찬 오후, 고사포 바닷가에선 마을 주민들의 고기잡이 준비가 한창입니다. 수십 미터에 달하는 커다란 그물을 여러 사람이 일사불란하게 펼치는 모습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닙니다. 이름이 뭐죠? 이게 이게 이제 프리그물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요. 일종의 뭐 이제 보리그물이라고 그러거든. 지금 이 안에 지금 고기가 있겠네 그러면? 예. 예. 구릿그물은 길이 수십 미터의 그물을 활처럼 펴서 양쪽에서 잡고 얕은 물가를 훑어나오며 고기를 잡는 전통 어업 방식입니다. 독살이 썰물 때 물고기를 걷어 올린다면 후릿그물은
밀물대 고기를 잡는데요. 물고기들이 밀물을 따라 들어왔을 때 그물을 펼쳐 육지로 끌고 들어오는 거죠. 선대에서부터 내려왔었던 거예요? 계속? 오래됐죠. 이제 저희 아버님 이제 계시는데 작고를 하셨는데 그분이 옛날에 이걸 많이 하셨었거든요. 네, 그때는 생업으로 하셨고, 근데 이제 이거 뭐 보고만 잡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잡아요. 그러니까 많이 잡히는데 지금은 이제 옛날같이 고기가 많이 없으니까. 바닷가 한켠에선 또 다른 주민들이 후릿 그물을 치고 있습니다. 요 꼬마 신사는 뭘 하고 있나 했더니 오늘의 수확물들을 지키고 있군요. 이거 누가 잡아주셨어? 할아버지하고 아빠. 할아버지랑 아빠가 잡아줬어? 여기 할아버지 어디 계셔? 저기. 여기 할아버지 계셔? 후릿 그물은 그 원리가 간단해서 원시 시대부터 사용됐다고 하는데요. 이곳 고사포 주변은 특히 목이 좋아서 옛날에는 마을 사람들 대다수가 생업으로 후릿 그물을 쳤습니다. 옛날에 젊으셨을 때도 이거 하셨어요? 여기가 예. 안쌀, 예. 밖에쌀, 예. 고기야 벌 먹을 때 이거. 옛날에. 이렇게 한번 치면은 한 10명이 7명이 이렇게 치는데 한 번 쳤다 하면 뭐 한 가마씩 나왔어요. 지금은 별로 안 나오지만. 후릿 그물 안에는 밀물을 따라 성급하게 펄로 달려온 물고기들이 잡히는데요. 밴댕이, 새우, 황어, 숭어 등 계절 따라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중 아직 크지 않은 새끼들은 바다로 다시 놓아줍니다. 고기 많을 때는 숭어 큰 놈도 오겠네요. 요즘 가장 많이 잡히는 물고기들은 어른 손가락만한 크기의 작은 보고인 졸복입니다. 졸복은 작아도 독성이 강해 손질에 주의해야 합니다. 알이 최고로 무서운 것이요. 뭐 잘 씻고 하면은 삼 들어가면 암산이요. 아, 인삼이요? 예, 삼 들어가면 그리고 끓이기를 잘 끓이면 괜찮이. 알과 핏줄, 내장 등을 제거한 졸복은 주로 탕을 끓여서 먹는데요. 먼저 졸복에 갖은 양념을 한 후 콩나물, 미나리, 인삼 등을 넣고 팔팔 끓입니다. 졸복은 3월부터 8월 사이에 잡히는 것이 맛과 영양에서 최고라고 하는데요. 크기는 작아도 그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봄이면 후릿 그물을 들고 바다로 나가고 평생 어머니의 졸복을 먹고 자란 자식들은 지금도 여전히 어머니 곁에서 변산의 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후릿 그물 외에도 부안에는 오랜 역사를 가진 고기잡이 방법이 또 있으니 바로 어살입니다. 부안 앞바다는 수심이 얕고 조수간만에 차가 커서 어살목으로 천혜의 입지 조건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로부터 어살이 성했고 그 규모도 전국에서 손꼽힐 만큼 컸다고 합니다. 하루 두 번 밀려왔던 바닷물이 자리를 내주고 떠나면 어김없이 바다로 나오는 김효곤 씨. 어살 그물에 걸린 고기들을 걷기 위해서입니다. 길이가 무려 900m에 달하는 어살은 밀물을 따라 들어왔던 고기들을 유인하는 일종의 함정 어로법입니다. 이 망이 그럼 고기가 어디로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양쪽이 다 타졌잖아요.
저 앞에 터졌지, 저짝에 터졌지, 방조제 앞에 예. 터져가지고 이제 고기가 거리 이제 다니다가 이제 그 산란도 산란이고 먹고 살라고 이제 올라왔다가 내려가다가 이제 그 딱 어망이 부딪히면 일이 다 두르게 돼 있어요. 갯벌에 드문드문 말뚝을 박고 나무나 그물로 울타리를 세운 후 한쪽으로 통로 같은 어망을 설치합니다. 그러면 울타리에 막힌 고깃대가 출구를 찾다가 어망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좋은 목에 있는 어살은 못자리하고도 안 바꾼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성했던 어살. 하지만 바다 상황이 바뀌고 어업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근방에서 어살을 지키는 이는 이제 그가 유일합니다. 조그만 것좀 놔주시는군요. 아, 놔주는 게 아니라 이제 나가 어망 코에 이제 빠져나갔다. 이건 조금 1년만 더 크면은 이제 어망을 못 빠져나가는데 그 조금 적으니까 어망을 빠져나가는 거. 원래는 지금 없는 편인데 몇 년 전만 해도 무척 많았어요. 돌아보면 어살의 방식도 세월 따라 다양하게 바뀌어 왔습니다. 옛날에 선주들이 이제 저기 오면은 여기가 화섬 옆에 바로 거기가 돌살 있었거든요. 돌살. 다음에는 죽살. 대나무 짝에서 이제 젓가락 아라바시처럼 짝에서 새끼 꼬아서 엮어서 그 멍석 몰듣기 몰아가지고 와서 붙이고 해서 그 죽살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무명 그 저기 실로 나왔을 때 이제 그 시작해서 이제 지금은 나이롱이 저 어망이 생겨가지고 마지막에 지금 이 나이롱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는 뭐 이 근방에 뭐 고기 반절 물 반절했죠. 전통적으로 부안에 어살이 많았던 데는 조수간만의 차가 심한 지형의 덕도 물론이지만 고기들의 산란장 역할을 하는 보드랍고 단단한 모래 갯벌 덕이 컸습니다. 고사리가 날 무렵이면 알을 가득 뺀 황금조기를 말 그대로 퍼날랐다는 어살. 하지만 그물이 찢어질 듯 고기가 넘쳐나던 시절은 이제 모두 옛 이야기가 됐습니다. 바다 환경이 한 해가 다르게 바뀌면서 어살에 드는 고기들도 급격히 줄어들었고 고기의 종류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 20년, 30년 전에는 여기에 이 고등어 같은 거 이런 종류가 있들 안 했어요. 근데 요즘은 작년부터 지금 고등어가 올라오고 그 없던 고기들이 지금 동해안에서 나는 고기나 저 제주 먼 바다에서 나는 고기들이 올라와요 지금. 그런 거 보면 지금 이 바다가 이 기후 변화인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바다도 기후도 모두가 변했지만 김효건 씨는 오늘도 바다에 나와 묵묵히 어살을 살핍니다. 갈매기를 벗삼아 다른 어살들은 모두 떠난 바다를 지키며 어부는 그렇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서쪽에 자리 잡은 부안은 국내 유일의 반도 국립공원인 변산 반도를 품고 있습니다. 변산의 대항리와 고군 산군도 그리고 군산을 잇는 새만금 방조제는 우리나라 서해안의 지도를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19년간의 긴 공사를 끝내고 지난 2010년 완공된 새만금 방조제는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그 길이가 33.9km에 달합니다. 그로 인해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바다가 육지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나라 전 국민들에게 3평씩 나누어 줄 수 있을 정도의 크기라고 하니 그 엄청난 규모가 짐작이 갑니다. 바다를 끼고 도는 외변산과 달리 내륙으로 조금만 들어서면 나타나는 내변산은 또 다른 부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노란 보리밭이 만든 초원 위로 코끼리 한 마리가 나그네를 반겨줍니다. 작은 다리를 건너 조금만 올라가면 봉래구곡을 만나게 되는데요. 옛 선인이 써놓은 봉래구곡 4글자가 바위 위에 선명합니다. 그들의 눈에도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작은 금강이라 적었을까요? 봉래구곡은 내변산 각 봉우리에서 발원한 물줄기들이 9골짜기를 돌아 내려가 붙은 이름인데요. 흐르고 꺾이는 아름다운 계곡에는 아픈 역사가 잠들어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수백 명의 빨치산과 군인, 경찰들이 이곳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하죠. 봉래구곡을 지나 조금 더 오르면 산과 산 사이로 커다란 호수 하나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첩첩 산중에 어떻게 이런 넓은 호수를 감춰뒀을까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직소보를 지나 걷기 편하게 순한 길을 따라 오르니 이번에는 그 이름만큼이나 아름다운 선녀탕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춘회장 춘변산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내변산의 봄 풍경을 손에 꼽는다는데요. 여름의 내변산도 가히 모자람이 없을 듯합니다. 그 선녀탕 위로 내변산 최고의 절경이라는 직소폭포가 있습니다. 30m 높이에서 힘차게 쏟아내는 물줄기가 이마에 솟은 땀을 씻어줍니다. 산봉우리를 딛고 서서 바라보는 내변산의 풍광은 그대로 한풀에 산수합니다. 가히 선경이라 일컬은 옛 사람들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관음봉을 넘어 가파른 산길을 내려오면 내변산 한자락에 천년고찰 내소사가 있습니다. 내소사에 들어서려면 고즈넉한 전나무 숲길을 지나야 하는데요. 일주문에서 천왕문까지 이어지는 600m의 이 길은 내소사만큼이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키 큰 전나무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습니다. 나무가 뿜어내는 푸른 향내가 몸과 마음을 적셔줍니다. 야, 정말 공기 좋고. 아이고. 500여 그루가 무성한 숲을 이루고 한여름에도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전나무들은 모두 그 나이가 150년 이상을 자랑하는데요. 그래서 이 숲길의 아름다움을 보고자 내소사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자, 할아버지한테 뛰어가봐. 전나무 숲하고 지금 뭐 길이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한번 와서 구경도 할 겸 해서 왔습니다. 예. 공기도 깨끗한 것 같고 도시에 비해서 네, 나무도 키가 헌칠하니 마음도 안정이 되고 절에 가는 기분이 드는 그런 길이네요. 연못에는 연꽃이 만개했습니다. 진흙탕 속에서 피어오른 한떨기 깨끗함에 마음이 다 맑아집니다.
멋있다. 그 전나무 숲길 끝에 내소사가 있습니다. 천왕문을 지나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나이가 무려 700살이 넘었다는 아름드리 회나무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 당산으로 모시고 있다고 하죠. 이 작은 소나무 참 또 이쁘네. 마치 인사를 하는 듯 고개 숙인 소나무가 맞이하는 내소사는 약 1400년 전인 백제무왕 34년 해구선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집니다. 보물 제291호로 지정되어 있는 대웅보전은 1633년에 청민선사가 중창한 이후 지금까지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전각입니다. 어떤 이들은 실망스러울 정도로 단청은 오랜 세월에 퇴색되고 웅장한 정각도 없지만 못을 쓰지 않고 순전히 나무로만 깎고 짜맞춘 솜씨가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그야말로 구도의 경지 그 자체가 아닐까요? 대웅전 앞쪽 8짝의 봉합 창문을 장식한 꽃무늬 문살은 내소사의 자랑이자 상징인데요. 이야, 정말 대단하네. 목공은 내 생에 반드시 소생하라는 내소사의 깊은 뜻을 이 꽃들에 담았을까요? 연꽃, 국화, 모란 등 문살 위에 피어난 갖가지 꽃들은 천년을 지지 않고 지금도 피어 있습니다. 내소사를 나와 이번에는 유유마을로 향해 봅니다. 내변산의 품에 아늑하게 자리 잡은 유유마을은 150년 전통의 누에마을입니다. 지금도 여러 집에서 누에를 기르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마을 주변에 보이는 것은 천지가 뽕나무 밭입니다. 이 마을의 뽕나무는 일교차가 큰 데다 해풍을 맞고 자라서 뽕잎의 영양이 풍부하다는데요. 그 뽕잎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누에의 품질이 좋다고 합니다. 누에는 8번 잠을 자고 나면 고치를 짓는데요. 한 번 잠을 자고 날 때마다 부쩍부쩍 자라고 그때마다 더 많은 뽕잎을 먹습니다. 됐어 이제. 잠사 안에는 출하를 앞둔 누에들이 가득합니다. 특히 요즘은 고치를 짓기 직전이라 하루 3번 뽕잎을 대는 것도 큰일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16장, 이게 32만 마리가 지금 하고 뛰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마을 주민들 대부분이 누에를 쳤지만 요즘은 이곳도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50농가 정도 했었고요. 지금은 다 서울로 도시로 다 나가셔가지고 안 계시고 해가지고 13농가에서 15농가 정도. 누에는 그 이로움이 많아서 예로부터 하늘이 내린 벌레라 하여 천충이라고 불렀는데요. 누에가 뽕잎을 먹는 소리는 조용한 잠사안을 울릴 정도로 선명합니다. 이제 오셔 가만히 있으면 밖에 비 와? 그런 말도 하는 분도 있어요. 이게 이 몇만 마리가 뽕잎 먹는 소리가 비 오는 소리가 똑같아요. 가만히 귀 기울여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로 촉촉히 대지를 적시는 빗소리 같지 않습니까? 이게 회전 소리인데 이게 이제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서 끼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끼우는 거예요. 옛날에는 누에를 전부 손으로 주워서 올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딱 놓으면은 이렇게 놓으면은 다 올라가요. 자기 집 찾아서. 거기다 이제 고칠 듯이. 네, 자기들이 듣는 거예요. 그때도 고추를 팔았었고요. 네. 그 누에 이게 약용으로 그 판매가 95, 6년도부터 했었어요. 그때부터. 그게 한 15, 16년 정도 됐죠. 선조들이 써온 옛 물건들은 고스란히 남아 유유 마을의 오랜 역사를 증명하고 있지만 세월이 흘러 누에를 기르는 목적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누에는 예나 지금이나 인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외변산 바닷가를 향해 달려가 봅니다. 네모 반듯한 소금밭들이 펼쳐지는 이곳은 곰소염전입니다. 바닷물을 끌어 가두고 뜨거운 햇빛과 바람으로 말려내는 천일염이 이곳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화는 질 좋은 갯벌을 갖고 있어 미네랄이 풍부한 좋은 소금이 난다고 하는데요. 하루 2번 사람들은 어김없이 염전에 나와 소금을 걷습니다. 부안을 비롯해 만경과 옥구 지역은 전통적으로 화염을 만들던 곳입니다. 화염이란 바닷물을 끓여서 소금을 넣는 방법으로 특히 부안의 규모는 조선 초기 이후 가장 큰 규모였다고 하죠. 그러다가 곰소염전이 생기면서 천일염이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동안 만에 거두신 거예요? 2일 만에요. 2일 만에 거둬야 돼요. 소금이 여기 많이 오니까. 또 봄에 같은 추울 땐 3일 만에도 거둬도 괜찮아요. 물이 좋으니까. 염제 옛날에 흉년밥그릇이라고 그랬어요. 흉년밥그릇. 흉년 밥그릇이요? 예. 흉년에도 식량을 주고 일을 시켰으니까. 옛날에도 보릿고기 있을 때도 그렇게 여기 염제 있는 사람들 다 불효했죠. 그때는. 곰소염전이 생긴 것은 일제강점기인 1938년. 일제가 수탈한 물자들을 일본으로 반출하기 위해 제방을 축조하면서 섬이던 곰소는 내륙이 됐습니다. 지금은 염전의 크기도 줄어들고 외국산 소금에 밀려 곰소염전도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이 염전일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물어보면 한 60년 했어요. 아이고, 그러면은 옛날에는 여기보다 훨씬 더 컸을 거 아니에요? 제가 듣기로는. 여기도 절반밖에 안 돼요. 절반도 못 해요. 지금 남부가 저희 남부가 다 남부 서부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이 적죠. 절반이 못 되죠. 옛날보다. 지금 이 간수소에도 소금물 소에서 걷었어도 쓴 맛이 안 생겨요. 간수 단맛 생길 거니 아마. 진짜 잘 됐죠. 어때요? 잘 된 거? 네, 잘 됐어요. 예로부터 맛있기로 유명했다는 곰소소금. 그 이유는 바로 간수 관리에 있습니다. 구멍으로 물 빼셨잖아요. 네. 저 물은 어디로 가는 지금 건가요? 해지로 들어가요. 아, 저기 저 집이요? 예, 해지로. 해지로 들어갔다 그럼 꺼내면 이제 내일 아침에 소금이 오는 거예요. 지금 소금을 줬기 때문에 버리들 안 해요. 버릴 때가 있어. 도수 넘어야 버리는 거지. 바다에서 끌어다 저장한 물은 증발을 통해 염도를 높입니다. 그 염도가 30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염화 마그네슘 함량이 높아져서 소금의 쓴맛이 강해지는데요. 소금물 다 넣은 거. 그래서 주기적으로 염도를 재서 간수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술을 내려먹고 25도 되면 28도나 27도, 8도, 9도 안에 소금을 걷어요. 물 도수가
염도를 말씀인 거야? 염도가. 아. 그러니까 소금이 안 쓰지. 안 쓰니까 맛있고 짜고 맛있고 제대로 이제 정말 불순물이 안 들어가고 제대로 결념이 되는 것이요. 결정이 되는 거예요. 소금은 임금님의 피난길에도 빠지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식재료였습니다. 과거에는 국가에서 소금을 관리했을 만큼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인데요. 소금과 장은 묵힐수록 좋다고 하는데 곰소소금 역시 1년 이상 저장해 간수를 제거합니다. 곰소에서 생산되는 소금은 이제 전국 생산량의 0.9%에 불과하지만 곰소의 명성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해걸음이면 햇살에 비친 소금이 마치 한방눈이 쌓인 양 아름답습니다. 지금은 옛 모습을 잃었지만 곰소항은 과거 수백 척의 배들이 드나들던 수산물의 집산지였습니다. 곰소만 연안의 칠산어장에서 잡아올린 싱싱한 생선들을 이용해 예로부터 곰소항에서는 갖가지 젓갈들을 만들어 왔죠. 철마다 바다에서 나는 것이 다르니 사철 젖을 담그지 않을 때가 드물지만 요즘은 특히 젓갈을 많이 담그는 계절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잡아 올린 황석어로 젓갈을 담글 예정입니다. 너무 싱싱하고 좋네. 햇산 앞바다에서 잡아가지고 배로 갖고 오셔갖고 한 거예요. 아. 요새 요거 나는 철인가 봐요. 예. 아, 민물에 있다 한번 씻어내시는가 봐요. 민물에 씻어내야 염도가 잘 맞아요. 싱싱한 재료와 함께 젓갈을 만들 때 중요한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반드시 곰소에서 난 천일염을 사용하는데요. 90년대까지만 해도 성실을 이루던 곰소항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곰소항이 완전히 그전에는 큰 배들이 많이 탔죠. 조기배니 뭐 적은 어선들까지 여기가 엄청 큰 배들이 많이 탔어요. 각종 어류가 다 나왔다고 봐야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항이 막히니까 뻘로 많이 이렇게 매립돼 버렸어요. 큰 배들이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어류가 줄어졌죠. 곰소에서 태어나 곰소로 시집을 온 덕에 젓갈은 삶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면 시집 오셔서부터 계속 젓갈을 오시자마자 담그실 줄 알았겠네요? 그러죠. 계속 담아서 먹었죠. 오래전부터 곰소 사람들에게 젓갈은 없어서는 안 될 음식이었습니다. 먹을 때도 도시 사람들은 모르는 다양한 비법들이 있었습니다. 1, 2년. 아주 항석이 젖으면은 아주 살도 있고 그래서 아주 찢어서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다 시골은 가마솥이고 불 떼서 하잖아요. 거기다 밥국에다 쪄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밥을 비벼 먹었어요. 거기다가. 맛있었겠어요. 너무 맛있어요. 천일염 하나로 버무린 황석어를 항아리에 담아 2년을 숙성시키면 비로소 곰삭은 젓갈이 완성됩니다. 곰소의 바다에서 소금이 나고 그 소금에서 젓갈의 맛이 납니다. 곰소에는 짭조름한 바다의 맛이 배어 있습니다. Never knew love could be the sunlight in your eyes on a day that you may not have seen. And all I've been searching for, well, words could never say when a touch is more than 과거 고기들로 그득했던 칠산바다. 그 칠산바다의 중심지였던 위도로 들어가 봅니다.
위도는 격포항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14km 떨어져 있습니다. 도시 사람들에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섬이지만 서해에서 두 번째로 큰 섬으로 주말이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입니다. 지나온 자취가 아주 진하게 보이죠. 아, 우리 살아온 자취도 아마 실제는 저렇게 진하게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심코 그냥 막 사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저렇게 진하게 보인다면 전부들 참 열심히 살 것 같아요. 배를 타고 50분 남짓 달리면 어느새 위도에 도착합니다. 위도인가 보네. 아, 멀리 저렇게 보이는 게 위도로구나. 의외로 크네. 산도 좀 높고. 섬의 모습이 마치 고슴도치가 웅크리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서 고슴도치 위자를 써서 위도라는 이름이 붙은 섬입니다. 누군가가 위도를 제대로 둘러보기 위해선 꼭 버스를 타봐야 한다고 해서 저도 일단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얼른 타세요. 자, 버스 갑니다. 앉으세요. 네, 앉으세요. 위도에 단 한 대뿐이라는 이 공영버스는 배 시간에 맞춰 관광객들과 주민들을 실어 나르는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 버스를 모는 기사님이 아주 명물입니다. 얼마나 재미있는 양반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서울시에도 없는 유니 럭셔리 리무진 대한민국 수납버스 1호차. 오늘 여러분들 1호차를 타고 하와이를 두고 아름다운 위도 섬을 저와 여러분이 가게 됐구만이라. 그리고 면적은 서해 중심부의 두 번째 큰 섬으로 14.14K 평방미터. 요즘은 평수가 평방미터요. 그래서 이거 평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가로 열고 닫고. 쉬지 않고 이어지는 걸출한 입담에 다들 배꼽이 빠질 정도입니다. 자, 오른쪽은 동백나무와 벚나무가 자자고 있습니다. 아주 귀하신 스님이 오신다고 어젯밤에 내가 날잠 자고 동백기는 발려놨더만 반딱반딱. 오죽하면 다들 버스에서 내리기가 아쉬울까요? 우체국 등산팀 다 내려야 돼. 예, 그리고 이따가 문 여요. 도시에선 좀처럼 볼 수 없는 재미난 풍경에 기사님 인기가 웬만한 아이돌 스타 못지 않습니다. 예, 어서 오시기로. 예. 자, 어디 타세요. 가실 분 타세요. 예. 자, 출발합니다. 예. 이따 전화하세요. 예. 얼마 전에 제주에서 긴급히 전화 왔어. 어쩌고 나니까 이도가 찌긋찌긋이 아름답다면서 하고 제주도가 맞바꾸자고 나는 안 바꾼다 있어. 내가 왜 바꾸어? 그 이유가 어떤 이유냐? 자, 오른쪽 보세요. 저기 악어선이 한 마리 나타났어. 저 끝에가 악어선이요. 그냥 악어가 아니요. S라인 미니 악어요. 거기 또 저 돌고래 두 마리가 영락없이 악어를 빼닮은 악어바위 뒤쪽으로는 돌고래 두 마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헤엄치며 악어를 뒤쫓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야말로 바다 위에 수놓은 자연의 조각품입니다. 많아 멋지고 아름다운 거구나. 물개 한 마리 나왔어. 물개 한 마리. 저 바위가 물개 바위예요. 저 얼마나 영랑한 송락입니까? 악어바위 맞은편으로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선 물개 한 마리가 신기한 듯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백은기 씨는 위도에 대한 애정으로 몇 년 전에 아예 문화관광 해설사 자격증까지 땄는데요. 위도 토박이로 20대부터 마을 이장을 했다는 그는 1300여 명 위도 주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손과 발입니다. 주민들 이름도 모르는 이가 없습니다. 여기 분이들 다 있구만요. 분이자들. 요 촬영 한번 하시기라요. 이 분이자들. 예. 송채선이 부위로 다 있어. 기념사진 한 가지 KBS 기념사진. 저 앞선 사건데 저 가서
아,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한지랑 잡으세요. 아이고. 아이고. 자, 출발합니다. 이 집 저 집 밥숟가락 숫자까지 꿰고 있을 정도라나요? 아니 근데 어떻게 그 동네 분들 이름을 다 아세요? 제 소지만 우리 집안이 이도서 10대 살았구만이라. 아 여기서? 아 그래서 그냥 이름 석자만 되면 그 집 족보가 살살 나더라고. 아, 예. 집안이요. 저거는 김기성이라고 그래요. 저 지나가. 김간호의 아버지가 형이 만수시고. 그러니까 쭉 보니까 입담이 너무 좋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아 너무 재밌게 예, 지금 예. 듣고 있습니다. 예, 우리 고향을 지키면서 이도를 내가 역사 문화를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뭐 아, 해야겠다. 아. 예, 그래서 이도 자랑도 시키고 또 이도 실문들을 또 이렇게 위도를 소개를 자세히 하면은 더 여행의 보람이 되지 않겠냐. 아.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러셨구나. 안녕하게 됐습니다. 아. 버스를 타고 둘러본 위도는 고운 모래와 울창한 숲, 빼어난 해안 풍경을 가진 아름다운 섬입니다. 위도는 홍길동전에서 이상향으로 무효사한 율도국의 실제 모델로 알려져 있는데요. 위도가 이상향이 될 수 있었던 건 섬의 수려한 풍광과 더불어 고깃대가 넘쳐나던 풍요로운 바다 때문이었을 겁니다. 위도 앞바다는 서해 3대 어장 중 하나인 칠산어장의 중심지였습니다. 조깃배가 드나들던 파장금에는 파시를 이루었던 옛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해마다 봄, 가을이면 조깃대가 몰려들고 전국 각지에서 고깃배와 장사꾼들이 조기를 따라 몰려들었는데요. 그래서 조기철이 되면 위도 인구가 5,000명을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전부 여기 초가집이었었고 한 100채 이상의 집들이 전부 따박따박 붙은 술집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다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는 다시 말해서 삼천포, 구룡포, 저 어디냐 저 가시죠 속초 거기서까지 여기를 고기를 잡으러 와서 여기는 파시가 이루어졌던 동네가 이 파장금이라는 거. 조기 산란기엔 조깃대 우는 소리에 잠을 이루기 힘들었다는 칠산바다. 그 칠산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대리마을엔 풍어를 기원하는 오랜 전통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올해로 150년째 이어오고 있는 위도 띠뱃놀이입니다. 마을 쿠스로 대리원당제라고도 불리는 위도 띠뱃놀이는 주요 무형문화재 82호로 지정돼 있는데요. 지금도 매년 정월이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띠배를 만들고 바다에 띄워보내며 마을의 태평과 풍어를 빌고 있습니다. 띠배에 띄워보낸 재물과 재웅을 받은 서해 용왕이 1년 동안 무사하게 돌봐주시기를 기원하는 것이죠. 위도에서도 띠뱃놀이는 유일하게 대리에서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야, 제비떼들이 많네. 야, 이쁘다. 돌담. 조그만 골문화재 양반이 여기. 띠뱃놀이를 지켜가고 있는 분들 중 한 분을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좀 뵙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예. 그 선생님은 어렸을 때 아주 그냥 꼬마였을 때부터 그거 띠뱃놀이 하는 거 보셨겠네. 띠뱃놀이가 띠뱃굿이 다 있었어요. 어장하는 어장촌은 다 있었어. 네, 그런데 야 유난히 이 대리 띠뱃놀이만 이렇게 이제 오래 이렇게 지속이 나오고 한 번도 안 거리고 했거든요.
띠뱃놀이엔 어쩌면 오랜 세월 바다에서 깨달은 삶의 깊이가 담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욕심을 부린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아는 어부들은 지금도 선조들이 해온 그대로 바다의 삶을 따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기 조기가 산란할 때는 너무 시끄러워서 어민들이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고기가 참 많았다는 뜻이죠. 지금 환경이 좀 바뀌어서 옛날만은 못하지만 여전히 많은 어민들이 바다에 기대어 살고 있습니다. 참 자연은 그냥 위대한 아름다운 어머니 같습니다. 변산에는 해안선을 따라 걷기 좋은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름하여 마실길. 외변산 해안선을 에둘러 이어지는 총 66km의 마실길은 서해바다의 절경을 벗삼아 걷는 아름다운 길입니다. 어젓한 산길을 걷는가 하면 어느새 바다로 성큼 내려서서 발 닿는 곳마다 멋진 비경을 선사합니다. 아, 요건 아주 아늑한 게 옆집 마실 가는 그런 길 같네. 마실길에서는 다양한 풍경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무성한 잎을 달고 높이가 5m는 좋게 넘는 후박나무는 천연기념물 제123호로 지정된 귀한 나무입니다. 후박나무 앞쪽으로는 때이른 코스모스가 나그네를 반겨줍니다. 마실길을 걷다 보면 만나게 되는 하섬 앞바다는 갯벌 체험장입니다. 물이 빠지고 난 갯벌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어민들은 물론이고 전국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이 한데 어울려 갖가지 조개들을 채취하는데요. 요즘 많이 나는 것은 전라도에서 맛이라고 부르는 죽합과 바지락입니다. 와, 이 조개 이름이 뭔지 알아요? 네, 맛조개요. 맛조개. 저 조개들 좀 보십시오. 누구나 들어와 조개를 잡을 수 있는 이 갯벌엔 아이들도 쉽게 잡을 수 있을 만큼 조개들이 지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가족들에게 좋은 생태 체험장이 되어주고 있는데요. 주말이면 도시에서 찾아오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상쾌하고 가족끼리 경관에서 가족끼리 체험하기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서해 바다는 이렇게 생겼다는 것도 보여주고 싶고, 그다음에 서해 쪽에 나오는 조개도 한번 직접 한번 잡아보라고 그런 체험도 한번 해주고 싶어서 오늘 데려왔어요. 예로부터 부안의 갯벌은 백합이며 바지락, 죽합 등 각종 조개들이 많이 나는 살아있는 갯벌로 유명했습니다. 모래가 섞여 있는 단단한 펄이 여러 바다 생물들이 산란하기에 좋은 서식처가 되어주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부안 변산에 있는 갯벌은 생태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갯벌입니다. 그래서 모래와 뻘이 같이 조화롭게 섞여 있기 때문에 어패류들이 상당히 좋은 환경을 가지는 곳이 바로 이곳 갯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좋은 환경을 간직하고 있는 까닭에 부안의 갯벌은 각박한 도시 생활에 지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또 다른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았는데 앞으로는 좀 우리 애들이 다 컸기 때문에 조금 이런 여유하고 또 집사람하고 행복 지수를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보드랍고 포근한 갯벌에서 함께 보낸 시간들은 빛나는 추억이 됩니다. 언젠가 돌아보면 지금 이 순간 공기의 밀도까지도 생생하게 기억나겠죠. 이곳 부안에서 사람들은 또 아름다운 추억의 사진 한 장을 남깁니다.